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진성 이정훈입니다. 매주 목요일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로 전일 미국 국내 시장의 마감 시황과 오늘 대응 전략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대주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 추천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도 함께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식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수익 현황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캠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랩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엠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자전거 27.27%, 시젠 8.14%, 흥국 F&B 5.85%, 테스나 6.09%, 무학 31.91%, 신세계 6.69%, 인포뱅크 20%, 써니전자 29.73%, 가비아 6.25%, 기가레인 15.72%, 유비커스 10.82%, 조일알미늄 12%, 이수화학 7.24%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해외 선물 5월달 집계입니다. 5월 3일부터 15일까지 총수익금,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수익금 이렇게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보 지금 하락을 많이 한 상태고, 행보도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반등의 기미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락 장세가 또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지수가 빠지는 쪽으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 매수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또 빠지는 하방으로 매도로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도 좀 해보시고, 특히나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해지 매매의 중요성은 당연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또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오늘 뉴욕 마감부터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기축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만 장중 상승 전환하기도 하는 등 낙폭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0.67%, 0.45% 하락했으며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0.15%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6월 CPI가 9%대로 진입하면서 FED의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민노동부는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9.1% 급등했다고 발표했고요. 이는 전월 상승률 8.6%를 상회하는 수치로 1981년 이후 41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8.8%도 상회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1.3% 상승,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치 6.0% 상승을 소폭 밑돌았지만 시장 예상치 5.7% 상승보다는 높았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폭등세가 두드러졌고요. 6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1.6%, 전월 대비 7.5% 급등했습니다. 이에 오는 26일에서 27일 열리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FED가 사상 처음으로 1%포인트 10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 FED가 7월 회의에서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5%에 달했으며 75bp 인상 가능성은 25%로 전일의 92.4%에서 하락했습니다. CPI 발표 이후 통화정책 변화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15bp 오른 3.20%까지 올랐고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해 2.92%까지 떨어지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FED는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5월 중순 이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경제 활동을 완만한 속도로 확장했다고 진단했고요. 다만 몇몇 지역은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며 5개 지역의 침체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에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6월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가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으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언급했고요. 이어 연준이 성장이 아닌 인플레이션 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도 이날 높은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1%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심리는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날 델타항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발표했으나 순이익은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항공연료 비용이 2019년 대비 40%가량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은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 등으로 기업들의 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날 채권 시장은 6월 CPI 충격에 따른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 속에 혼조세를 나타냈고 달러화도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인플레 달러 강세 되돌림 등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복합산업, 운수, 식품, 약품, 소매, 은행, 투자 서비스, 자동차 산업 서비스, 보험업종 등이 하락한 반면 에너지, 금속 광업, 제약, 경기 관련 소비재, 유틸리티 업종 등은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델타항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에도 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하락했으며 아메리칸 항공그룹, 유나이티드 항공 등 여타 항공업체들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트위터는 머스크 테슬라 CEO를 고소했다는 소식 속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A, 메타,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들은 등락이 엇갈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지수, 뉴욕 지수하고 관련이 있는 업종과 테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제표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이 있고요. 소매로는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대구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로는 현대차, 기아, 쌍용차, 현대모비스 등이 있고요. 증권으로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은행으로는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BNK 금융지주 등이 있고요. 종류로는 SK이노베이션, SOL, GS 등이 있습니다. 국제유가 마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 원유 재고 증가에도 반발 매수세 유입 등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8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25만 4천 배럴 증가한
4억 2,705만 4천 배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는 9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시장 예상치와는 상반된 수치입니다. 한편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582만 5천 배럴 증가했고 정제유 재고는 전주 대비 266만 8천 배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정유 설비 가동률은 94.9%로 전주의 가동률인 93.5%에서 상승했으며 시장 예상치인 94.8%도 웃돌았습니다. 다만 전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 가격은 경기 침체 우려가 강화되며 8% 가까이 급락했고 이에 따른 낙폭 과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원유 수요가 하루 9,92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는 기존 24만 배럴 낮춘 것이며 내년에는 하루 1,130만 배럴로 예상해 기존보다 28만 배럴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46달러 상승한 96.3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 상승 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수요와 가나 개인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유가가 하락 추세를 보일 경우 비용 절감, 소비 활성화, 물가 안정 등을 유도하며 대체로 증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관련 업종과 테마 잠깐 살펴보면은 유가 상승 수혜주로는 정제 마진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정유주들과 대체 연료 개발 및 에너지 감축 등에 대한 관심 고조로 대체 에너지 관련주,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풍력 에너지 관련주, 원자력 발전 관련주, 하이브리드카 관련주가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한 해외 자원 직접 개발에 대한 관심 고조로 자원 개발 관련주 역시 유가 급등 시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유주로는 SK이노베이션, SOA, GS 등이 있고요. 대체 에너지 관련주로는 태웅, 서희건설, 동국산업, 삼천리, 해인 등이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관련주로는 OCI, 신성ENG, 하나솔루션 등이 있고요. 풍력에너지 관련주로는 태웅, 유니슨, 동국산업, 스페코 등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는 두산중공업, 한전 KPS, 한국전력, 효성, 보성파워텍, 태강, 성강밴드 등이 있고요. 하이브리드카 관련주로는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뉴인텍, SK이노베이션 등이 있습니다. 자원개발 관련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습니다. 유가 하락 수혜주로는 연료가 영업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 해운주와 원재료 비용 감소 효과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는 석유화학주가 통상 유가 하락 수혜주로 분류됩니다. 유가 상승 시에는 비용 부담 증가로 피해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항공주로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이 있고요. 해운주로는 대한해운, H&M, 펜오션 등이 있습니다. 타이어주로는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등이 있고요. 석유화학주로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LG화학 등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6월 CPI 급등속, 기축 우려 부각 등의 하락 마감한 가운데 금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19 상승한 2,577.369 기록했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은 보합 마감했고 AMD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는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올프스피드, ASML, TSMC, 퀄컴, 랩리서치, 스카이워크 솔루션스, 마벨 테크놀로지, 인테그리스, 엔비디아 등이 상승한 반면 아젠타, IPG 포토닉스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크게 반도체 업황과 미 증시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국내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특히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메이저 반도체 업체 등을 비롯하여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의 주가 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 및 테마 종목 잠깐 살펴보면은 반도체 제조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있고요. 반도체 장비 쪽으로는 에피시스템, 유진테크, 미래산업, 리노공업, STI, FSD,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주석엔지니어링, KC텍, 한미반도체, 코세스, SFA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 재료 관련해서는 동신세미캠, 네페스, 솔브레인, NK전자, ENF 테크놀로지 등이 있습니다. 해외 그 지수 차트 잠깐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우존스 차트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저번 주 제가 목요일 날 7월 7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수요일 날 데이터를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하고 목요일 날 상승 그리고 위에서 십자봉을 만들면서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장중에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자,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낮추면서 지금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자, 그날 이날이었었죠. 여기에서 강력하게 이 선을 좀 돌파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 저점을 만약에 깨게 된다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은 여러 가지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민생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거의 뭐 120불, 130불까지 갔다가 현재는 100불 아래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유가는 상당히 비싼 가격에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일단은 민생에 관련된 그런 그 업종들의 가격들이 계속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의 반등 역시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보 구간이라고 단기적으로는 행보 구간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또다시 재차 하락하는 수 분명히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저번 주 목요일이었고 수요일 자, 요날 데이터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그 다음날 올라가는 모습을 좀 이틀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조금 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다들 뭐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그렇게 회복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시장이 형성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자, 이런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자, 이렇게 상승하느냐 아니면 바로 밑으로 하락하느냐에 지금 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상승의 어떤 그런 모멘텀보다는 하락의 모멘텀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상승함에 있어가지고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이는 녹색선 아래 그 다음에 여기 연한 형광색 선 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하락을 맞이한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모든 그 투자자들이 함께 보는 선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선은 이동평균선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선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상승할 수 있다지만 어떤 가격대를 강하게 하락을 하면 바로 하락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S&P 500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도 뭐 차트 모양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하락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해드린 브리핑해드린 뭐 해외 증시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뭐 더 이상 뭐 언급하지 않더라도 왜 이것들이 이런 지수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뭐 깊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판단했을 때 다소 상승할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만 또 다시 저점을 만약에 깬다면 다시 또 재차 또 하락세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반도체 지수도 보면은 어제 뭐 살짝 상승 마감하면서 마무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락세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데 자리를 보시게 되면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고 61선을 살짝 돌파하고 장을 마무리했지만 그 다음날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세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안정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방법은 강하게 하락을 하고도 일정 부분 좀 더 상승하면서 이 선을 지지받고 다시 재차 고점을 뚫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상승하는 패턴에 거의 뭐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지금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려면 굉장히 강하게 거의 여기 이게 121선이죠. 121선까지는 거의 원웨이로 올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20일까지 원웨이로 올려줘도 아직은 종고점 아래다.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다시 201선을 맞고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시장을 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힘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들을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런 나스닥 S&P 500 반도체 지수가 국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무조건 그 국내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무리했다면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 하락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상승을 했다면 또 어느 정도 상승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아침 국내 시장이 출발하기 전에 미국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고 국내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종목 차트 몇 개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애플 먼저 보겠습니다. 애플 지금 하락을 하다가 자, 이런 차트의 모양을 나타내면서 하락을 하다가 상승합니다. 상승하는데 종고점을 뚫어줬죠. 뚫어줬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려보면 살짝 내려왔다가 지금 살짝 올라가면서 이 고점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지수보다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녹색 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강하게 돌파를 하고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물론 여기에 이런 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들 맞고 다시
살짝 하락했다가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 이런 아직 있지도 않은 모습의 시나리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패턴의 모양들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모습들이 상승 패턴의 주가의 흐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기준선 하나를 두고 매매를 합니다. 그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저점 언저리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겠다. 그래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지수는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요 선까지 다시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구나. 매수를 들어갑니다. 맞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또 고소를 하겠지 라고 했으나 이 선마저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뚫지 못하면 재차 하락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기준선 아래로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빠진다면 무조건 시장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언제 매수를 합니까? 올라타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매수를 진입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파동들 맞고 올라갈 때 아니면 위에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치더라도 맞고 올라갈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에서 많이 빠졌으니 많이 내려왔으니 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내동매매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빠졌다, 많이 올라갔다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항상 이 종목이 완전히 돌아서서 수익권으로 돌아섰는지 완전히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완전히 그런 자리를 잡았는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영락 없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횡보하고 있고요. 어제 테슬라 회장 고소당했다고 하는데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자, 저는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이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요.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매주 신규 종목 추천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도 함께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차트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빠졌죠. 저 위에서 보면은 작년 7월부터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지금 현재 하락세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당연히 뭐 고점도 계속 낮추면서 지금 하락 시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제가 뭐 만든 차트이긴 합니다. 진성 차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성 차트에서도 보면 이 살색선, 이 골드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골드선 위로 시장이 올라가면, 조금만 더 길게 보겠습니다. 자, 골드선 위로 시장이 올라가면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골드선 아래로 시장이 빠지게 되면 영락없는 하락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골드선은 뭘 얘기할까요? 변곡선이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곡선.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것은 상방하던 그 지수가 그 차트가 하방으로 다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큰 선입니다. 그래서 이 골드선을 대응을 만약에 하셨다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파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게 상당히 힘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개별 종목이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이 골드선 하나 정도는 마련을 해 놓으시고 어떤 선 아무 선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기준선 하나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기준선 위에서 매수, 기준선 아래에서는 시장에서 빠져나온다. 자, 요 아주 간단한 그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지키는 습관 들이시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보 중이죠. 행보 중이고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고점을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저점을 또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시장은 갭 하락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좀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로 좀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시장 대응하기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비중 축소는 기본이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 또한 뭐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수익을 내보려고 이렇게 덤벼드는 거 그거 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하는 분위기였다가도 오늘 바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을 시켜버립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대응하기가 더더욱더 힘이 드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현재 뭐 행보 중이지만 오늘도 갭 하락에서 출발했고 일정 부분 갭 하락 부분을 매우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도 지금
일단 뭐 아침부터 뭐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보합 출발했습니다. 보합 출발했고 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수는 빠졌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지금 기술주들 다 모여 있는 거죠. 지수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지금 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일봉상의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선물 보시면은 선물도 개파락에서 출발을 하고 살짝 개파락한 부분 매우로 올라가는 모습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진성 차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진성 차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 건데, 자, 골드선 위에서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자, 매수 신호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여러분들 쌍봉 쌍바닥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자,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거나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은 경우 이것을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W 그 패턴이라고 하죠. W형 패턴. 그러나 왼쪽보다 오른쪽이 낮은 경우는 이것도 물론 쌍바닥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쳐주지 않습니다. 추세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쌍바닥 패턴 W자 패턴에서 같거나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습니다. 이런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진성 차트에 보면은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외바닥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주로 외바닥은 차트를 계속 돌려서 보면요. 자, 여기 외바닥에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얘는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올라가는 찰나에 매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매수는 매수끼리 비교해서 저점과 저점을 비교합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죠.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호가 나오면 매수를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요거는 기본적 분석을 완전히 배제한 기술적 분석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만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한다. 라고 만약 이해를 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오면 매수, 자, 수익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패턴은 상승 패턴은 단순합니다.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패턴은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저점을 절대로 깨지 않으면서 간답니다. 그리고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합니다. 전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상승 파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저점, 신호와 신호 사이의 저점이죠.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저점이죠. 만약에 파동이 깨지는 타이밍은 이 저점이 깨졌을 때, 지금 이 부분에서는 깨져버렸죠.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매수가 떴지만 매수 신호의 저점은 여기고 이 매수 신호의 저점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건 인정을 못하죠. 매수 신호의 저점, 왼쪽보다 오른쪽이 낮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더라도 그냥 둬버립니다. 그리고 고점을 깨고, 자, 여기에서 매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를 가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단 지표가 파란색일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파란색일 때는 매수는 하지 않는다. 자, 아까 여기에서 매수할 타이밍에서는 하단 지표가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하단 지표가 다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자, 그래서 일단 이 하단 지표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진 차트입니다. 하단 지표가 빨간색일 때는 매수만 합니다. W자형 패턴만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하단 지표가 파란색일 때는 매도만 합니다. 이때는 뭐 합니까? N자형 파동만 찾아냅니다. 자,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이라도 성실하게 만약에 지켜준다면 최소한 책을 100권을 읽고 1000권을 읽어도 서점에 가셔가지고 책을 많이들 보시잖아요.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딱히 나와 있는 책이 없습니다. 단지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내 계좌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두고 투자를 하는 것. 그래서 뭐 어떤 이는 나는 가치 투자를 한다. 나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그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보는 거죠. 그게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실적만 보고 투자한다.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 그것도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들을 세워놓고 시장에 대응한다면 최소한 내 계좌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투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영락 없이 여기에서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전저점을 깨버리면, 자, 여기서 쌍바닥 매수가 나왔으나 하단 지표가 파란색이라서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뚫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다시 재차 자리를 보려고 했으나 다시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저점을 깨면서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그 매도 신호가 쌍봉이죠. M자형 패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매도의 고점과 매도의 고점을 비교했을 때 M자형 패턴 같거나 왼쪽보다 오른쪽이 아래인 경우. 자, 왼쪽보다 오른쪽이 아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가 떨어지고 하단 지표가 파란색입니다. 영락 없이 하방으로 내려갑니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그 파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골드선 아래에서는 하단 지표가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골드선 위에 이 봉들이 있을 때는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자, 여기에서 빨간색은 일단은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매수를 들어가고 매도를 만약에 시장에서 나오고 하는 그 타이밍은 화살표만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낮죠. 왼쪽보다 오른쪽이 낮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죠. 근데 매수가 나왔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단 지표가 빨간색이지만 진입하지 않습니다. 자, 매도가 나옵니다. 하단 지표 파란색. 자, 이것도 지금 이 매도의 고점은 여기고 이 매도의 고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만약에 이게 뭐 선물이라면 하락으로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진입 자리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은데 원웨이로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그려보면요. 자,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낮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딱 몇 가지 조건만 가지고는 됩니다. 첫 번째 방향성이 주식 투자할 때는 방향성이 우상향인가. 그 다음에 방향성이 우상향하는 하단 지표가 빨간색이면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면 W형자 패턴을 만들어 주는가. 같거나 왼쪽보다 오른쪽이 위인 이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 주는가 방향성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 같은 것들을 차트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진입 타이밍을 잡습니다. 화살표대로만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손절은 어떻게 잡습니까? 매수 신호의 전 저점을 손절로 잡습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매도와 매수 사이의 저점, 여기를 손절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 시장은 계속 우상향한다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저점을 깨지 않는 특징들이 있답니다. 만약에 저점을 이렇게 깨버리면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손절로 잡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여기 손절로 잡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겠죠. 막연한 기대나 그런 걸로 시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추세를 끌고 가야 되겠죠. 추세를 계속 데리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그거를 위해서 여기 노란색 화살표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노란색 화살표. 화살표가 없는 구간은 뭡니까? 횡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설명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천천히 주식하고 모든 차트로 하는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주식을 하든 예를 들면 코인을 하시든 아니면 선물 매매를 하시든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는 언젠가 한 번 정도는 투자자라면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끌고 가는 어떤 보조 지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으면 손절은 잡았으니 시장이 만약에 반대로 간다면 손절을 하고 다음 시장을 대비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수익을 청산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선들 하나 정해놓고 이 선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아니면 골드선을 대응하겠다. 아니면 나는 파동이 깨질 때까지 우상향하다가 파동이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저점을 깰 때 시장에서 나오겠다. 이런 원칙들을 두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송투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